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장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썸네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이제 대여투쟁, 대야투쟁 이런 이름이 아니라 좀 강력한 국민의힘 그리고 지도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속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빠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는 대통령 부부 맞아선 안 되는 주사 발언을 보면서요, 아니, 이건 당장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장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장 압수수색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네, 압수수색 어떻게 보십니까?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최재형 목사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인가 한국 사람이죠. 민족적으로 보면. 근데 만약에 진짜 머리가 노란 금발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 영부인을 막 비방하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미국인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영부인을 비방을 했는데, 사실 요번에 압수수색된 내용을 보면 그 쇼핑백이 아니죠. 그 명품백 때문이 아니고 김 여사가 프로포필을 투약했다. 그런데 혼자 투약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함께 투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늦은 압수수색이지만 저는 이 압수수색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인지수사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내용 중에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맞아서 안 되는 주사.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흥치뽕 이러면서 무슨 약 이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에요, 영상물도 증거로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옛날에 그 주진우 기자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비디오도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영상물이 증거도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한 무슨 영상이 있는 거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는요, 바로 김건희 여사께서 아주 친하게 대해줬었는데 그 녹음을 탈탈 털어서 제보했던 그 기자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통령 부부 맞아선 안 되는 주사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이 정도 얘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닙니다. 이걸 바로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들을 때 그 주사가 뭘까? 여러분,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형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요. 대통령 부부 맞아서 안 되는 주사라고 쓴 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형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게 화가 날 만한 사람이 특히 이철규 의원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철규 의원한테 들었는데 네. 여사한테 이미 20억이나 30억을 줘서 비례대표 공천도 다 끝나서 그래서 당신 자리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놀이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고소해야죠. 지금. 그렇죠. 아무튼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끔하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어머 너가 봤니? 아니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는데 정말로 그랬다더라. 그렇하더라. 라고 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참 묘하게 안 비슷한 데 비슷한 듯 그리고 안 친한 듯 한데 친한 듯 한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여당과 야당의 당대표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얘기 먼저 하나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소개할 건데요. 정성국, 한동훈 가족이 글 썼더라도 굳이 왜 공개하냐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가족이 글 썼더라도 굳이 왜 공개하는 거 가냐 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세한 건 이따가 할 겁니다. 그리고 김경률, 김건희 특검 통과된다고 당 망하지 않는다. 한동훈 깊은 고민 중일 것이다. 저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 통과된다고 당 안 망한대요. 자, 이들의 얘기까지 오늘 방송에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현재 막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개의 탄핵안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실 세금이란다. 이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데도요. 전혀 지금 뭔가 하는 거 없이 오히려 이제 대여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반년간에 사실 탄핵안이 1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동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없어요.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탄핵안이 11건이에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11건이죠? 네. 지난 21대에는 13건이었는데요. 네. 지금 절반 이제 막 지났는데 벌써 11건이나 됩니다. 네.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방통위원회 관련해서 김홍인, 이상인 직무대행,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진수 네. 방통위원장 3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또 전부 검사입니다. 한명숙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사건, 장시호 뒷거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사건 등등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을 너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자기들을 엄하게 처벌받았다, 받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검사들이나 또는 자기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뭉갰다, 이런 의미로 검사들을 다수를 지금 탄핵 소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고 있는 11건의 탄핵안들인데요. 자, 탄핵이라는 이름이 정 변호사님께서는요, 이제 네. 그래도 법학을 전공하시고 검사 생활도 하셨는데요. 네. 정 변호사님 인생에서 탄핵이라는 이름을 원래 잘 듣고 지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탄핵이 통과된 사건이 지금까지 몇 건이에요? 탄핵이 통과된 사건 한 건. 박근혜 대통령 사건. 그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건들은요, 탄핵 소추 과정에서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거나 또는 갔더라도 다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하가 되거나. 그죠? 탄핵이라는 사건은, 탄핵은 그만큼 예외적인 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말도 안 되게 밀어붙여서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입법 독재를 하고 있죠. 입법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국회 독재를 하면서, 독재 권한을 마음껏 행사해서 그냥 심심하면 이제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판사 탄핵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이라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되는 제도기도 합니다. 맞죠? 정말 아닌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탄핵을 계속 이야기한다면요. 사실 탄핵
안 하고 싶은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탄핵하고 싶은 존재는 국회의원 싹 다 없애고 싶다는 생각하지 아니,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없애버려라. 국회 해산해라. 하지만 무슨 무소불위의 그 권한입니까? 국회에 앉아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의 칼을 휘두르는데.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 또 뽑아요. 아니 참 신기해요. 정말 저것들 갈아엎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또 뽑아요. 그쵸? 아 근데 제가 정말 이 댓글은 방금 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에서 너무 까부는 거 보기 싫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너무 까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허위사실 유포예요. 너무 뜬금없이 이야기를 방금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 부부 맞아서 안 되는 주사라고 발언을 했는데 너무 까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유여해는 까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은 보수우파의 우아함과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삭발하고 단식하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직언직설로 불만을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까분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일반화처럼 제가 말하는 것이 까부는 걸로 들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탄핵이라는 제도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탄핵을 마구잡이로 발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하고 있다면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정말로 이렇게 많은 탄핵안이 발의가 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세비를 안 받아야 돼요. 또 지금요. 계속해서 예산안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좋아요. 그럼 예산안을 안 쓰면요. 세금을 안 걷습니까? 아, 자기들도 봉급 받지 말라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특활비도 자기네들 국회만 남겼지 않습니까? 그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자세히 좀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죠. 뭐 검찰, 대통령실 특활비 이런 거 싹 다 뺐잖아요. 왜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니, 그럼 국회 특활비는 투명한가요? 근데 국회 특활비가 투명한지 여부를 누가 점검을 합니까? 아무도 점검 안 하잖아요. 감사원에서 그것도 점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잘 쓰겠지.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지네들은 제대로 쓰지도 않고 투명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온갖 국회 독재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 대통령실, 검찰 이런 데 뭡니까? 특활비 싹 다 깎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검찰청에 갔더니요. 복도에 불을 다 꺼놨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아예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검사가 웃더라고요. 자기들이 받는 세비나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돈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아니 사실은요. 셀프 인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지 좀 됐는데요. 국회의원 회기 바뀔 때마다 21대에 쓰던 물건들 다 버리고 다시 사는 거 전 사실 반대입니다. 제 세금이 아까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돈 받는 거 저 반대입니다. 제 세금 아깝습니다. 특히 탄핵안을 말하면서 국민들 민생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세금 받지 마세요. 우리도 할 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율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율사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도 저랑 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군지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이거 탄핵 소추하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요 다 웃어요. 에이, 왜 그래? 정치적인 액션인 거 알잖아. 이 사람들은요, 탄핵 소추를 하면은, 예를 들면 검사가 기소를 하면 유죄를 받아야 된다고 기소를 해야지, 너 한번 재판 받으면서 고생 좀 해봐. 이렇게 기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민주당 율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일단 소추해가지고 직무정지 시켜놓고, 그러면서 국가기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탄핵안이 이만큼 나오면요, 탄핵안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맞짱 뜨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요. 부자 몸조심 하듯이, 나 임기 많이 남았으니까 걸리면 안 돼. 나 국회 윤리위에 올라가면 안 돼. 나 다음 공천 때까지 몸조심해야 돼.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잘 지내야지만 안 된다. 된다. 얼굴 들면은 총 맞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 와중에요, 정말 웃겨요. 신문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묘한 적대적 공생.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재명처럼 찬란한 별을 가지고 찬란한 재판을 받고 있는 당대표를 두고요. 그 당대표를 비호하는 것도 부끄러울 것 같고요. 사실 저 사람이 저기에 당대표라는 것도 저는 참 비읍장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런 기사가 나온다는 게 전 더 부끄럽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묘한 적대적 공생. 기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공생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면 이재명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면 한동훈한테도 유리하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면 한동훈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되는, 그죠? 그런 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대적 공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공생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재명이 지난번에 그죠? 유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유죄를 받고 나서 그럼 한동훈의 인기는 오르고 이재명 인기가 떨어졌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당내 게시판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겹치고 또 뭔가 대통령에 대한 좀 반항적인 모습을 좀 자제하고 막 이러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데 또 이재명 무죄가 딱 선고되고 나니까 이재명이 여론이 좀 나아지는데 또 최근 들어갖고 무슨 전략적 모호성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서 또 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이재명이 정치적 상황이 나아지면 한동훈도 따라서 나아지는데 뭐 이런 게 바로 공생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의리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옛날에 어떤 광고가 있었는데요. 누가 광고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의리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김보성이요. 하여튼 남자는 의리. 저는 그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의리만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이런 말이 있죠. 민주적이지 않은 곳이 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이 없는 곳이 국민의힘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의가 없는 곳이 정의당이라고 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의리를 외친다라는 세상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 중에 특히 보수우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지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사실 보면은 너무 이상해요. 아니 거기 와 있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하고 있는 이야기도 이상하고요.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친윤에게 엄포를 놨죠. 공천 개입 수사 김 여사까지 갈 수도. 아니 지금 이게요. 이 멘트가요. 전 이재명이 한 줄 알았어요. 전 이재명이 하거나 조국이 한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은 볼 때 어떠십니까?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이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네. 한동훈이 언론에 대고 한 소리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한동훈이 친한계 사람들한테 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공천 개입 수사가 김 여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옆에 있는 한핵관들이 언론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친한 한동훈 공천 개입 수사 김 여사까지 갈 수 있다고 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아니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 수사가 김 여사까지 갈 수도. 내 최측근이 나의 당 여당의 당대표가 우리 영부인에게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또 연기 가능성. 여당 당원 게시판 내홍 속 이탈 극대화 전략. 근데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탈할까봐 안 한다는 건지 이탈을 하라는 건지도 헷갈리는데 특검법 재표결이 연기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사.
야당발이에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원래 12월 2일 날 네. 원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박지원이 나서가지고 내가 지금 무성이 고시고 있다. 무성이랑 얘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일주일만 연기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추미애는 12월 2일 날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설득을 해서 일주일을 늦췄죠.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죠. 적극적으로 유승민과 김무성이가 찬성하겠다고 나서면서 그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무성과 유승민이 막 나서서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어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결국은 이렇게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8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옛날에 박지원이 김무성 세력 끌어들이듯이 조금 더 꼬시고 설득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투TV를 시작해서 유예 적반하장을 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요. 사실 이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할 말을 해야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가짜 뉴스를 잡아야겠다라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이 자리에 앉았었고요. 앉을 때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쓰시는데 저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이렇게 쓰시는데요. 저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게 아니고요. 못 나갔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표현 정확하게 하고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런 댓글 쓰시면 제가 그걸 보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글을 보고 읽어는 드릴게요. 왜냐하면 관종이셔서 뭔가 이렇게 저한테 말 걸고 싶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게 글을 쓰시면 나한테 지금 읽어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욕을 써도 읽어는 드려요. 하지만 잘못된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 떨어진 게 아니고 못 나갔고요. 누구 때문에 못 나갔냐? 누구라고는 여러분 이번 회기니까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전 진실되게 얘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전 정말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여해 옛날에 적반하장 할 때보다 많이 늙었다. 그럼요. 7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40대 중반 파릇파릇 할 때고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들었죠. 주름은 없앨 수도 없고 주름도 그대로 보이고 나이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더 솔직한 제 심정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힘내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 여러분, 절대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보수 우파에 정리해야 될 뻐꾸기들을 다 날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 방송에 앉은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얘도 없고 쟤도 없고 이러면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 어떻게 걱정 마세요. 뻐꾸기 지금 없애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방송에 앉았고요. 용기를 내서 앉았는데 미움받을 용기 가득하게 앉았고요. 세월이 그만큼 흐르는 동안에 이제 내공도 쌓였지만 사실은요. 인이 박혔어요. 미움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웬만한 미움에는 오히려 웃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는 거 많이 고치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지금 한동훈과 그 아이들이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다치고 그리고 비바람에 휩쓸리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동훈과 그 아이들에게 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삭발하라. 그리고 단식도 하라. 싸울 줄 아는 사람들 다 쫓아냈으면 싸울 줄 모르는 너희가 싸우는 방식을 모르면 최고 간단한 방법 단식이에요. 목숨을 거는 것만큼 숭고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힘의총에서 한동훈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모호성은 지옥으로 간다고요. 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그 한동훈 주변 사람들이 자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략적 모호성은 누구를 향해서 쓰는 카드죠?
우리 편이 아닌 상대방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북한이 NCND 정책이잖아요. 핵을 가졌냐 안 가졌냐 말하지 않는 정책. 대한민국도 과거에 그런 정책을 쓴 적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적대적인 북한을 향해서, 상대 적국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쟁자를 향해서 NCND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전략적 모호성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동훈 주변 사람들이 당내를 향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주변 사람들이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들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매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고 저 방식으로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가갔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진실된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그리고 제목에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띄우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가짜 뉴스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효해다운 것이 유효해다움이 유효해스러운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졌고, 이제 방송 한 달쯤 됐을 때부터는 가장 유효해답게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순간적으로 되게 많은 시청자를 끌지 못할지 모르더라도 저는 꾸준함은, 성실함은 언제나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 오늘 아침에 이 뉴스 보면서요, 분노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한동훈은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진실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TF, 조기 당무감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걸 보고 당대표가 그립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 말만 나오면 치가 뚫려요. 정 변호사님,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글쎄요. 여론조사 TF 또는 조기 당무감사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죠? 한동훈과 주변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TF의 결론을 내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꽂아넣고 그 다음에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뭡니까? 떼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 딱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떠올리죠? 이상규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총선 백서를 두고 또 한 대표와 충돌했던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매우 잘못된 정치를 배우고 있다. 예. 네, 여러분 제가 광고 방송 진짜 금방 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요. TF 이거 당무감사 얘기해야 되니까 기다려주는 센스. 알부민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얼른 마시세요. 네. 환절기 면역, 이거 되게 길어요. 좀만 기다려요. 환절기 면역력 건강관리를 위해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드립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알부민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까지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곤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 준비됐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깐깐하게 배합하여 만든 알부민 2090 프리미엄 골드. 하루 한 병씩 숙취 해소로도 좋고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가을, 겨울철 건강관리하세요. 중간에 1분 광고 영상 없습니다. 좀 읽을 뻔했네요. 네, 안 나가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거는 진짜 그냥 제 일화예요. 제가 첫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갔어요. 밤에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정 변호사님을 이걸 들었더니 정 변호사님은 오히려 이걸 드시고 좀 쌩쌩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알부민은,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알부민은 몸에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니까요. 저희 아투TV 시청자님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광고해 주시는 분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사랑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슈퍼챗 쏘셔도 괜찮아요. 슈퍼챗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당무감사에 대해서 이걸 보고 왜 화가 났냐면요.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한동훈 사람들로 다 심겠다라는 작전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요, 당무감사 들어간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함부로 못해요. 왜? 잘릴까봐.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당무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한동훈이 참,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지금요,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야당과 싸워야 하는데, 탄핵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 예산안과 싸워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무감사를 한다? 지금? 정 변호사님, 이 당무감사를 하면 그림이 잘 지어집니까? 그럼요. 당무감사를 하면은, 당무감사라는 게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좀 지난 얘기지만 유채고 당시에 서초갑 당협위원장 할 때,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유채고가 당무감사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발표를 늦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더니 뭐 1점 몇 점 차이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었는데도 그 당협위원장에서 잘라냈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자의적인 그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부적으로 속아낼 수 있고,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엔 한동훈이 이 당무감사를 하면 당무감사 하면서 기강 잡겠다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내가 서울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당협위원장 맡겠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침 성북을 당협위원장인 이상규 우리 당협위원장이 자기 당협 기꺼이 내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성북을이 아니고서라도 지난번에 사실 총선의 대실패는 정치와 현실을 잘 모르는 한동훈과 주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서울과 수도권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역 민심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당무감사만 하지 말고 한동훈이, 그죠? 이 당협위원장 꼭 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얼마나 당협위원장 자리가 어려운지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 변호사님보다 더 냉정하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 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내가 정말 당대표를 계속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저는 제 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임 하면 보나마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죠. 아니, 그 정도 결기도 없으면서 정치를 합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요, 사실은 저도 모르고 시작을 했을 때 뭐 가슴만 뜨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깡다구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용기도 있어야 돼요. 깡다구와 용기는 또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소명도 있어야 되고 사명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꽃길만 걷던 사람이 걷기에는요, 이 정치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봐요, 여러분. 당무감사를 하겠대요. 당무감사. 그러면 당내 내부의 사람들에게 결국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평가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결국은 본인에게 다 무릎을 굽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와중에, 자, 내일 탄핵 폭주 규탄대회를 연대요. 참 빨리도 연다. 참 빨리도 연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나 콩떡이다. 이제 한다고 되니? 자,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 정말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라도 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아무튼 탄핵 폭주 규탄대회를 4일날 연다라고 하니까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라. 그쵸? 국회의원들 그냥 모여갖고 으쌰 이라고 고 몇 개 외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식만 하지 말고 정말 결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보실 때요, 저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 여러분 저거 판때기 하나 들고 규탄한다 이 말하면 여러분 그 야당이 국민의힘을 저 모습을 보고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있잖아요. 정말 제가 제일 우스꽝스럽다고 느낀 모습이 국회의원들 가끔씩 로텐도홀인가요? 거기 가서 저거 들고 뭐뭐 한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전 되게 웃겼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무서우세요? 아니, 정말로 저렇게 하면 무서우세요? 근데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은 보통이 아니에요. 약발이 바짝 올라서 지금 있는데, 우리 지금 제가 그 기사 있었나요? 조국 기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이요. 조국이 지금 초주하대요. 네. 초주하대요, 지금. 12월 12일이죠. 선고를 기다리는 것도 형벌이래요. 그런데 사실 판단, 법리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국이 지금 약이 바짝 올랐죠. 거기다가 이재명도 바짝 올랐죠. 자, 조국 저 기사 소개 잠깐 해주고 지나갑시다. 12월 12일 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데 얼마 전에 그 고성국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뭐 구속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선고 날짜 앞두고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날짜가 안 간다. 안에서도 안 가지만 아마 조국이 지금 본인이 대법원에서 아마 항소심 징역형이 확정될 거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니까 선고를 기다리는 것을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선고 기다리는 것도 형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조국이 그리고 지금 정가가 4개, 재판이 5개가 있는 이재명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김경률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무서우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무서우세요? 지금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싸울 줄 모르면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을 뽑았으면 되죠. 싸울 줄 모르는데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우리 이제 나가서 대여 투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거 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추우니까 안에서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 밖에서 몇 시간 하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1시간도 안 해요. 진짜 제가 국민의힘 과거에 무슨 이름일 때는 기억이 안 나요. 릴레이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다 놀렸어요. 간헐적 단식하니? 여러분 단식이 어떻게 릴레이가 돼요? 아니 어떻게 살다 단식이 릴레이가 됩니까? 릴레이 단식이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조롱을 들었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모 당대표는요. 단식하다가 쓰러졌죠. 또 모 당대표는요. 아휴 제가 진짜 더 얘기하려니까 흉보는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자 그런데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한동훈 아내가 커뮤니티에 글 삭제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장해찬 최고가 그러니까 한 얘기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 보이는 사용자가 댓글로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 확인해보니 피해자와 관련해서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 링크 글로 진흥정에 의해서 삭제 요청된 경우로 확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이 갑자기 삭제가 됐는데 삭제된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서 진흥정이라는 사람이 삭제 요청을 해서 삭제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의 글들, 그러니까는 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글이 어떻게 삭제됐는지도 지금 쟁점인데,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에도 이 진은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커뮤니티 글을 삭제를 요청하니까 바로바로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볼 때는 여기에 진은정이 그렇죠? 바로 한동훈 대표의 부인이 아니냐라고 아마 강하게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당대표와 그 아이들은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당무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다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의 오른팔 왼팔이 사라지고 단장님. 네. 신기한 일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뭐죠? 김종혁이 요즘 조용해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김종혁이 조용해요. 제 생각에는 그 8명 뿐만이 한동훈 아니라 8명 최초로 말한 게 김종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종혁도 조용한데 네. 오늘 신지호도 네. 어퍼컷 한 대 맞고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좀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본인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렇게 슈퍼챗 등 받은 것, 그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 장해찬 우리 최고한테 연락해가지고 문제 안 되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은요. 경찰이 당원 게시판 댓글팀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네. 김종혁도 사라졌는데 수사 과정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고소 고발된 사건들이 모두 8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중복된 고발건을 빼면 한 4건 정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주로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뭐 이렇게 개인을 특정해서 고발한 게 아니라 실제 작성자가 누군지 밝혀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거를 무슨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다 이런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해 달라는 것이 다수의 어떤 고발의 요지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저 뜻밖의 상황. 지금 사건들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것이 한동훈 대표가 썼다라고 그렇게 고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댓글팀 문제입니다. 댓글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이 아니라 좌파 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고요. 저기 조국당에 우리 저기 차규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직접 고발을 해서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관련 수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한동훈이라는 거는 게시판에 글 쓴 한동훈 관련이란 얘기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썼다고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요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한동훈 당대표가 썼다는 거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한동훈의 오른팔 왼팔들이 사라진 건데요. 사라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상훈이라고 사선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공기업의 승진 청탁 논란이 지금 갑자기 불거졌죠. 우연찮게 핸드폰이 찍혔는데 거기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잘 봐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것이죠. 그죠? 근데요.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해서 도운 거래요. 아니 그럼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우면 표현을 그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참 그 변명도 말 같지 않게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오른팔에 있죠? 네.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그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어여하다 보니까 벌써 2번 재선 국회의원인데, 근데 국민의힘의 충청권 지역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재산 3천만 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김종혁, 신지호가 지금 찌그러들고 있는데 김상훈 그리고 또 장동혁까지 이제 조용해지고 나면 한동훈 옆에 과연 누가 남을지 관심이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한동훈 옆에는 누가 남았게요? 바로 붕어빵 같은 한지아 의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다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 마지막 남아서 계속 또 김종혁이 분명히 떠들었는데요. 사라지니까 신지호가 바톤을 받아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지호까지 오늘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한지아만 남았습니다. 근데 한지아는 뭐 또 말로 도와준 건 거의 없잖아요. 옆에 서 있는 것만 했는데 또 요즘에 잘 안 보이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 판국에 뜬금없이 김경률과 정성국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판국에 김경률과 정성국이 나왔는데요. 이 정성국이 누구입니까? 드릴까요? 네네. 자, 아까 어쩌시고 정성국은 친한계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줬는데, 한동훈, 가족이 글 썼더라도 굳이 왜 공개하냐는 것 같다. 자, 누구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동훈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이, 야, 가족이 글 썼다고 해도 왜 굳이 공개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옆에 가까운 측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글 썼더라도 굳이 왜 공개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옆에서 얘기를 들은 측근이 언론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주로 우리 김모 최고위원이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정성국 의원이 갑자기 나서서
아니 가족이 글 썼더라도 굳이 왜 공개해야 돼요? 라고 한동훈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맛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이요. 가족이 글 썼는데 그것을 굳이 왜 공개해야 되냐라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론에.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말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더 문제는 뭡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자가 그 말을 언론에 흘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이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김경률 누군지 아십니까?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진짜 궁금해요. 이 사람 지금 국민의힘 당원인지. 저는 김경률이 국민의힘의 당원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최재형 목사가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김경률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한번 김경률 본인이 국민에게서가 본인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이 되었을 때도 사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이런 자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됐을까? 이 사람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와 같은 결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 들죠. 쟤는 나하고 정말 결이 똑같아. 쟤는 정말 나하고 결이 달라. 근데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국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경률과 제가 같은 당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김건희 특검 통과된다고 당 안 망한다. 저 이 문장, 제가 오늘 화가 난 게 두 가지였는데요.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과 당이 안 망한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방송의 취지가 정말 여러분들께 꼬박꼬박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그러니까 쪼목쪼목 이야기해드리겠다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저와 같은 생각, 저와 같은 결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정말로 좀 이게 과장해서 하거나 그런 건 못하기 때문에 조미료가 많은 방송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가는 방송,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안방 같은, 사랑방 같은 방송이 돼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런 발언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김건희 특검 통과된다고 당 안 망한다. 그럼 김건희 특검이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근데 저는요, 김경률을 보면요, 참 인식이 정말 저기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정부나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이 그렇게 거부권이 행사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바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결국 그들의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면은 직무상 위법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확인되는 게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흔들어 갖고 뭔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의혹이라는 것을 온갖 다 모아가지고 계속 흔들어 대다가 뭐가 나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수단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런 거지, 우리가 언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당이 망하고 정부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깊은 고민 중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자, 이 김경률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한동훈 당대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겠다라고 고민하는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실질적으로 한동훈이 제2의 김무성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경률 같은 사람이고요. 김정혁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 저는 또 그 정도는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제2의 김무성의 길을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겠어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절대 탄핵 통과 안 됩니다. 그럼 누구만 망해요? 한동훈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제2의 김무성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또 정 변호사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한동훈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상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 맞습니다. 우리가 왜 김무성과 유승민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요. 자, 그런데 2024년 11월 29일 기사에도 보면요. 단독 친한 한동훈 공천 개입 수사 김 여사까지 갈 수 있다고 해 친윤의 엄포라고 기사를 냈는데 보면 2024년 12월 3일 뉴스에도 김경률이 튀어나와서 김건희 특검 통과된다고 당 안 망한다. 한동훈 깊은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흘러나오고 있는 이 흐름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동훈의 측근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져도 또 새로운 측근이 한 명에 나와서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동훈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당무감사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고소를 했다고 하죠. 자,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오늘 오세훈이 고소했다면서요? 아니, 고소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아, 고소한 게 아니고 고소한다고요? 고소한다. 네네. 로펌을 통해서 고소한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뭘 맨날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주진우가 오늘 고소장 낸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니죠. 29일 날 낸다. 내긴 냈나요? 그것도 전 모르겠어요. 예. 그때도 고소한다라고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자,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정리하다가 사실 오늘 어이없는 뉴스 두 개를 봐서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더 어이가 없습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더 어이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 뉴스입니다. 출동 시간 점검해보자면서 일부러 경북도 의원이 불을 질렀대요. 여러분, 출동 시간 점검하자고 경북도 의원 10명이요. 불을 질러가지고요.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불 지르면 119에 몇 분 만에 오는지 테스트를 한 거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실 이 뉴스 보고요. 야, 이런 사람이 경북도 의원으로 뽑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우리가 굳이 욕하거나 아니면은 당대표 욕하거나 이재명 욕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불 질러서 정말 소방관 몇 분 만에 오는지 보자고 한 이 뉴스. 어이가 없죠? 근데 더 어이없습니다. 일 안 하고 놀아도 돈이 나오니까요. 42만 명들이 그냥 논대요. 청년이. 여러분 청년들이요. 일 안 하고 놀아도 돈이 나오니까 일을 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일해서 버는 것보다 안 하고 노는 게 차라리 더 편하고 돈도 생긴대요. 자,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금은 점점 올라가고 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로 뻘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 정 변호사님. 네. 이제 이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아니,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 개미의 그런 재미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미들을 모아놓고. 네. 이렇게 일을 시키면 90%가 논대요. 네. 10%만 일하고. 그럼 10% 노는, 10% 일만 하는 개미들을 또 100마리를 모아놓으면 그 중에 또 90마리가 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무의도식 하면서 노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그쵸? 자꾸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 노는 거를 권리로 생각하고, 그죠?
또 이렇게 그렇게 잘 노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훑어보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솔직 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탄핵안이 11개나 발의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지금 당대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들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 제가 옛날에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아니, 무슨 당대표가 1인 시위 하냐고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당대표가 1인 시위를 하십니까? 아, 그때 1인 시위가 아니잖아요. 옆에 몇 사람이 같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당대표가 그런 걸 왜 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세게 했어요. 삭발하고 단식하라. 릴레이 단식 말고요. 삭발하고 단식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식은 할 수 있지만 삭발은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십시오. 네. 저 때 엄청 비난받았습니다. 왜 비난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삭발하고 난 다음에 멋있다고 막 또 난리가 아니죠. 났잖아요. 삭발하는데 미용사가 온 것처럼 너무 얌전히 깎아서였어요. 좀 거칠게 옆에서 깎거나 아니면 자신이 깎거나 비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비장함이 없었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깎고 나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막 멋있다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옆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끝까지 안 깎았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요. 아직도 다 잘 살아있네요. 자, 여러분은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당대표와 그 국회의원들 삭발하는 결기로 지금 막아라라고 하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해야 저 야당의 이재명의 폭주를 그리고 저들이 탄핵안 11개의 폭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통령만 독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 입법 독재입니다. 아니, 잘 아시잖아요. 뭐 악법도 법입니까? 민주당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얘기가 악법도 법이다예요. 근데 지네들이 다수당이니까 뭡니까? 이제 국회에서 만들면 모든 법이 정당하다라고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법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주장들을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막아야 할 것은 저는 이제 국회 독재라고 생각하고요. 이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중요 당원들이 나서서 정말 스크럼을 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막아서는 이제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이 지금 이렇게 막아서는 야당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당대표를 흔드느냐. 내전을 하지 마라. 이재명을 공격해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이상한 상황이요. 분명히 우리 내부 안에 적들이 많아요. 내부 안에 적들이 많은데 이 내부를 정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외부와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누군지 지금 모르는 적들이 가득 있으면 그 내부를 전열을 정비한 뒤에 전쟁에 나가야지 갑자기 나를 쏠 수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전쟁에 나가요? 저는 보수 우파가 이 부분은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내부 공격하지 마라. 내부 공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내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들어온 우리 안에 있는 간첩이 아닌 정말 뻐꾸기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첩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뻐꾸기예요. 탕난을 했어요. 그 안에서 자랐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를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참습니까? 자, 지금 이 마당에 보신주의처럼 이거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자, 정 변호사님은 뭐라고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저는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핵이라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큰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한동훈을 장수로 내세워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한동훈은 뭔가 계속 양보하고 그죠? 항복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장수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대위원회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한동훈이 길게 자기의 정치 인생을 보면 족함을 알고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유여회의 말을 좀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 안에 전사들이 많았습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제대로 싸워본 전사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 몰아내고 정말로 제대로 못 싸우는 사람들로 왜 그렇게 공천을 주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 당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당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비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싸워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싸워달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계 게시판하고 좀 자극적인 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서 많이 보실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방송을 정말로 유여회스러운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이렇게 약간 나름 생각할 거리가 많은 방송으로 오늘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많이는 안 들어오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정직하며 가짜뉴스를 타파하며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우며 여러분들에게 보수우파의 품격을 소개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론 미움받을 용기가 있기 때문에 지탄 없는 미움과 비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격려하시는 분도 많아요. 전 사실은요, 여러분이 써주시는 댓글과 격려에서 힘을 얻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그 사랑의 댓글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더 나은 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시작한 지 한 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 더 많은 사랑 받고 싶어서 1000명이 넘었으면 좋겠어. 실시간 2000명이 넘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면, 화요일 아침이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까 설레는 마음으로 스카프까지 다 고르고요. 화장도 꼼꼼하게 하고요. 머리도 이쁘게 하고요. 무슨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 이야기가 퍼지게 하고 싶은 것도 제 욕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정말 진실되게 한 가지는 끝까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비겁하거나 아니면 내 안위를 위한 방송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악착같이 잡을 겁니다. 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요즘 화가 나요. 왜 국민들이 뽑아준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못 내죠?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나의 조국. 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지켜야죠. 전 그 자리에 선봉장에 서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었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맞춰봤습니다. 오늘 3가지 제안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 당대표님, 당신을 믿고 제 신임을 요청하세요. 당원이 사랑하지 않는 당대표는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비와 세비를 받는 아주 엄중한 자리란 것을 알고 민주당의 강력한 행동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횡포에 삭발하고 단식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우세요. 그러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은 이제 가짜 뉴스에 대응해서 철저하게 싸우시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진실을 묻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인 거짓말은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언발에 오줌 누면 겨울에 발 얼어버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욕심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